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세계 문화살롱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문화를 통해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미드를 통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왜 이게 결렬이 된 거냐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애초부터 뭔가 이제 애매한 합의보다는 노딜, 아니면 노딜보다는 빅딜. 그래서 노딜 아니면 빅딜로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계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충동적 성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네. 어떤 그 미진한 합의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성과를 위해서 좀 쉽게 해줄 거다, 그런 걸 걱정했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무계획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 하나를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면을 봤지만 미국 사람들은 매일 겪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들이 드라마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걸로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나라를 불문하고 드라마나 영화는 현 세태를 반영해주는 가장 좀 보기 좋은 수단 가운데 하나니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죠?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이미 보셨을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인데요. 아, 정말 유명한 드라마죠?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처음 나오다 보니까 제일 유명한 걸로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정치인이 아주 음모적이고 아주 계획적이고 보통 사람은 당해낼 수 없는 괴물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 거죠. 네. 지금 원래는 이제 영국 소설이 원작이라고 그러고 1990년대에 BBC에서 방송됐던 거를 넷플릭스가 리메이크해서 오바마 정권 시절인 2013년부터 방영을 했고, 이게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상 지금의 넷플릭스의 어떤 지위를 만들어줬다,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정치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 이른바 이제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음모들이 계속 적중을 하고, 그러면서 또 위기를 맞게 되고, 그걸 다시 음모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이제 묘사들에서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져서 이런 좀 인기가 많은 그런 드라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음모론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가 많은 편이긴 한데, 실제 백악관 내에서도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니까 이 드라마가 인기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트럼프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트럼프 정권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를 중심으로 한 극우 포퓰리스트들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가 막 충돌을 하면서 백악관에서 온갖 남투가 벌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 국면이 지나간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그리고 이 사위인 쿠슈너,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로열 패밀리하고, 그다음에 좀 체계적인 어떤 정국 운영을 중시하는 관료들이 또 충돌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하도 이러니까 이제 지금은 멜라니아 여사 대역설,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멜라니아 여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지금 불화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가 공식 석상에 안 나오고 있고 대역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돌아다닌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다가 이 얘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멜라니아 대역설은 가짜 뉴스들이 사진을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이제 주변에서 떨어져 나갔고, 지금은 오로지 트럼프 충성파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지금 누구에게 뭘 이제 시켜주려고 해도 사람이 너무 없다. 예를 들면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은 공석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예산관리국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될 정도니까 남투가 정말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것보다는 훨씬 유능한 악당으로 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이하게 보통 드라마 주인공은 악당인 경우가 잘 없거든요. 악당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드라마의 주인공은 대부분 뭔가 선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하우스 오브 카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렇죠. 몰입이 굉장히 잘 되죠. 그렇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악당인 드라마에 좀 주인공에 몰입을 하기가 힘든데, 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이 제4의 벽을 깨는 이런 장치들을 동원을 하고 있죠. 이 제4의 벽이라는 것은 관객과 배우 사이의 벽인데, 극중의 인물들이 이제 관객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다, 이런 무언의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기도 하고 자기 행동의 어떤 정당성을 막 강변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막 하는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주인공의 어떤 행동이나 얘기에 또 설득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몰입이 잘 되는 드라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실제 미국 내 정치인들도 이 드라마를 또 굉장히 좋아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인데요. 네. 이 다음 시즌을 빨리 만들어달라 이렇게 제작진에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다. 이런 이제 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자기 남편이 드라마를 즐겨본다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네. 또 알려지기로는 중국 사람들도 이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봐서 또 인기가 높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중국에서도 미국 드라마를 잘 보나요? 이게 원래는 이제 중국 공산당 당국에 검열을 해서 좀 문제가 될 만한 드라마는 뭐 수입을 안 하기도 하고 네. 방영을 안 해주기도 하는데 특히 이 드라마는 뭐 서로 뭐 죽고 죽이고 뭐 음모를 꾸미고 이런 좀 자극적인 내용이라서 검열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중국인들도 뭐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드라마상에서 이제 중국이 상당히 이제 미국 대통령이나 정치인들하고 겨룰 정도로 상당히 강한 나라로 나오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둘째는 이게 이 정치의 본질을 음모와 권모술수에서 찾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서구 민주주의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이런 선전이 가능한 뭐 드라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정부 및 재계 인사들과의 환영 만찬에 나와서 이 중국 정부의 어떤 부패 관료들의 단속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드라마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제 부패 관료의 단속에는 어떤 권력 투쟁도 없다. 우리는 하우스 오브 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언급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이 드라마를 봤다는 얘기네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실제로 탄핵까지 갈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뭐 탄핵 관련된 언급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모로 지금 미국 내 정치에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뭐 대통령의 탄핵 위기 이런 부분도 좀 묘사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이런 음모와 권모술수가 난무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탄핵 위기 이런 것도 이 드라마에서 그리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런 나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음모와 술수 이런 거를 막 활용을 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 위기에 처하게 이제 만들어버리고 결국 이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에 이 주인공은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 이렇게 탄핵 위기로 몰고 가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네. 대통령이 이제 뭔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를 조작 시도를 한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문제로 좀 설화에 휩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북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이제 미국에서 열린 마이클 코언 변호사 청문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폴 매너포트라는 사람이 이 러시아 스캔들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네. 1심에서 뭐 이 추가로 징역 43개월이 추가로 선고가 돼서 지금까지 2개 재판에서 다 합치면 이제 7년 6개월형을 지금 받고 있다. 라고 하니까 네.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망도 지금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의혹들을 또 다 부정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또 거짓말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은 계속 이제 탄핵 얘기를 하면서 아마 분위기를 조성해 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 연결해서 인터뷰한 적도 있긴 한데 그래도 탄핵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얘기하면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이런 행보를 네. 하는 것인데 탄핵이 실제 되는 거냐 이건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 뭐 절차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둘째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대선을 치를 때 공화당 후보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가 나오는 게 차라리 상대하기 쉽다. 이런 분석도 또 한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른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선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조건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제 자기 자리를 이제 트럼프가 지키고 그래서 또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도 사실 주인공을 스스로 탄핵을 해서 자기 가치를 살려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탄핵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을 맡은 케빈 스페이시라는 배우가 과거에 뭐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 이런 폭로가 이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맡은 배역을 드라마에서 바로 사망 처리해버리면서 완전히 이 배우를 배제해버리는 이런 결정을 오. 제작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한 겁니다. 네. 대신에 이 주인공의 배우자로 출연하던 로빈 라이트라는 여성 배우를 주연을 시켰고요.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이런 전개로 내용을 바꿔버렸거든요. 네네. 그럼 원래는 이게 남성 주연 배우의 어떤 음모 이런 것들을 그린 어떤 그 드라마였는데 이 성범죄로 드라마 자체가 없어질 위기가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여성의 성공담의 내용으로 드라마를 바꿔버린 거죠. 네.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영리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를 한번 좀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로 보는 미국 내 정치 이야기였습니다.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